최근 국내 여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정부의 숲속 힐링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22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내정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감사원 불자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중 독실한 신행 활동을 이어와 청불회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각종 최대 문화 행사인 회당문화축제가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개막됐습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첫 졸업생 57명을 배출했습니다. 포항의 한 사찰이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한결같이 국수나눔 봉사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과 맞물려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농업유산과 연계한 농촌 관광 상품 등을 소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숲속 힐링스테이 체험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급감하는 대신 국내 휴양지들이 대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국도 그러고 국내도 좋은 데 많으니까 국내도 좀 이렇게 많이 돌아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국보나 유네스코 보물로 지정된 그 장소도 많고요. 물론 외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국에 있는 그 자연미라든가 저희의 고유한 그 미도 있고요. 특히 제주도는 해녀라든가 있잖아요. 저희 잘 아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를 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등 정부와 각 기관들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농산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농산촌의 경제도 살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 차원에서 국내 여행 활성화 부문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각 기관은 농촌 관광 포털인 웰촌을 통해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쉴 곳 등 숨은 여행지와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금산의 인삼처럼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연결한 상품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광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경북 예천의 숲속 힐링 스테이 체험 등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돼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e suis content d'être en Corée. J'aime bien la Corée et je suis particulièrement attaché au bouddhisme. C'est une culture que j'aime beaucoup, le bouddhisme, parce que ça représente la paix. 이번 캠페인과 맞물려 전국 59개 사찰에서는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전국의 산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낭만과 여유뿐 아니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산사로 지정한 통도사, 마곡사, 봉정사 이런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운영이 되거든요. 또 최근 영화 중에 나란말싸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배경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북적거리는 관광지가 아닌 농산촌, 특히 산사로 떠나는 여행은 가족은 물론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휴가, 힐링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국의 고즈넉한 산사들이 일선 학교 여름방학에 맞춰 즐거운 놀이와 유익한 학습의 장으로 변모했는데요. 쌍계총림 쌍계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48명의 어린이들이 쌍계사 템플스테이관에 모였습니다.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소중한 2박 3일간의 시간을 산사에서 보내기 위한 겁니다. 이번 어린이 캠프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낯설기도 하지만 스님과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설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고
스님과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믿는 마음 변치 않고 친구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하동과 남이지역 고등학교에 언니 오빠들이 돕고 나서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도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려고요. 저희가 또 다른 봉사도 하는데 애기들 돌보는데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온 봉사한 애들이랑 열심히 좀. 네, 장난도 많이 저희도 장난 좋아해서 많이 치고 그러려고요. 쌍계사 어린이 캠프는 어린이 오기를 지키고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4계조로 나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격이 없이 묻고 답하는 스님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기에 표현을 하고 나는 이럴 때 이렇다. 그래서 저기에 표현한 마음들이 다 같은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한편 쌍계사는 어린이 캠프에 이어 올여름 중고등부, 일반대학부 템플스테이를 2차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윤록입니다. 대표적인 연불 수행단체인 전국 연불 만일회가 올해로 22년째 여름 연불 정진대회를 열고 연불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 연불 만일회는 지난 26일 공주 마곡사에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안동일 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제식을 가진 뒤 나흘 동안 연불 정진대회를 봉행했습니다. 입제식에서 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아무리 험하고 괴롭더라도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백천만억 무명 없이 집불처럼 사라지고 새벽동산 여명처럼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전국 연불 만일회는 지난 1998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결성식을 갖고 2025년 12월 21일, 27년 5개월 만일 동안의 연불 결사를 회향할 때까지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연불 만일회는 조계종 불자 대상을 수상한 법조인 안동일 변호사가 이끄는 수행단체로 연불을 통한 실행 실천과 대중 포교,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보교와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청와대를 떠난 조국 민정수석의 후임 김조원 수석이 제22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불자회 출신인 김 수석은 공직 생활 중 독실한 신행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져 청불회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와 함께 정치권과 불교계를 잇는 가구 역할을 수행 중인 청와대 불자의 청불회. 윤종원 전 청불회장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한 달여 동안 공석이었던 청불회장직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로서 법규에 따라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 임명 당시 춘추관에서 청불회장직을 맡을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업무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수석들 중 청불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애초 청와대 내부에선 김현명 사회수석이 신임 청불회장으로 거론됐지만 독실한 불자인 김조원 수석이 참모진에 기용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감사원에서 20여년을 일하면서 감사원 불자회에 소속돼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김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석에선 서로를 친구라 칭하며 평소 산행을 함께할 정도로 막역한 관계입니다. 김 수석이 청불회장을 맡으면 청와대와 불교계의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 불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당부한 만큼 신임 청불회장 인선은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함께 좀 이렇게 마음들이 모이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불교의 화쟁 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이제 좀 교훈을 얻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 사찰림복원과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정부와 불교계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합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청불회장 성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불교계 발전에 공동 상승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의 17대 중앙종회의원 첫 보궐선거가 다음 달 29일 치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수덕사와 불국사, 금산사, 대흥사의 직선직 4곳과 직능대표인 법제분과 1곳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1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김제 금산사를 방문해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안 문제를 두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12.7 법난 기념관 건립과 문화재 보존 관리 등 불교계 현안에 정부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은 성우 스님의 안내로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 제26호 방등계단 등 금산사 성보문화재를 둘러본 뒤 경내 처형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월주 스님의 지구촌 공생회 15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전시회를 둘러본 뒤 월주 스님이 한국 불교 발전과 민주화, 자비행 등 사회 곳곳에 끼친 공적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란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박 장관과 정 청장의 금산사 방문에는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과 최복은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함께했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불교 신행단체 회원들이 BBS 불교방송 본사를 견학하면서 방송 포교 후원 조직 만공회에 단체 가입했습니다. 청도 암자순례단 회원 40여 명은 지난 주말 전세버스를 타고 BBS 서울 본사를 찾아 TV와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들러본 뒤 3층 법당에서 108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어 참석자 대부분인 30여 명이 현장에서 BBS 10만 공덕주 모임 만공회에 가입했는데 청도 암자순례단 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BBS 임직원들을 지원하고 싶어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암자순례단은 참다운 수행정진을 목표로 지역 재가불자들이 지난 2013년 1월 결성한 신행단체로 매달 한 차례 정기 사찰 순례를 통해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불사에도 최근 익명의 후원자들이 고액의 성금을 잇따라 기부하면서 동참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최대 문화행사 회당문화축제가 종조 탄생지 울릉도에서 개막했습니다. 독도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속에서 진각종은 금강원 참배 등으로 진호국가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울릉도에서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진각종 서울교구 신교도들이 새벽 5시 어둠을 가르며 서울 총인원을 출발합니다. 강릉 안목항 도착 후 다시 3시간 넘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울릉도. 지난 2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2019 회당문화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울릉도 저동항에 내린 신교도들과 관광객들을 반겨주는 것은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신나는 춤과 노래. 축제를 알리는 부채를 건네며 독도는 우리 땅을 노래합니다. 축제 기간 독도 아리랑으로 섬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은 엄숙함을 더합니다. 금강원 참배불사로 회당문화축제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한 진각종 종도들은 종조가 밝힌 진호국가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모든 종도가 뜻을 모아 더욱 정진해 종단 안팎의 고난을 헤쳐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음의 고향 울릉도에서 종단 발전을 서원하며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져 진호국가불사가 완성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금강원 참배불사의 원력으로 종단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 등이 조속히 열려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호국가 불사 원력이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금강원은 종조 해당 대종사의 위덕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종단 4대 성지 중 하나로 종단 시민당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대종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 진호국가 불사의 의미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울릉도 금감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첫 졸업생 57명을 배출했습니다. 1회 졸업식은 다음 달 종단 관계자와 탄자니아 정부, 우리 대사관이 함께한 가운데 현지에서 치러집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세워진 학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조계종이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다르에스살람 지역에 이 학교를 건립한 지 3년 만에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1회 졸업생 57명이 모두 원예 농업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들 학생 상당수는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에 도움받고 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우리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원예학과 일반 농업학이 전공 과목입니다. 탄자니아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전공의 대학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올해 신입생 21명이 입학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좀 힘들게 살고 이런 데라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가서 그런 것들을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데 고마워는 하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9월 초에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을 꾸려 탄자니아 현지 학교에서 1회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엔 탄자니아 농림부 장관과 우리 대사관 관계자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졸업식을 계기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과 발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학생들 수가 늘어나면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고요. 많이 또 부족하고 또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업 기계들이 좀 부족하고 학교에 와서 배우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이번 탄자니아 방문에서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일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10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쉬지 않고 국수 한 그릇에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포항 도심에서 매주 화요일 국수 나눔 봉사를 이어가는 부일사인데요. 7월의 마지막 봉사 현장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어제 경북 포항 오천읍 사무소 옆 천막에서 봉사자들이 삶은 국수면을 차갑게 헹궈내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에 고명과 김가루를 더한 국수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됩니다. 포항 부일사는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국수 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이 국수 나눔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12년째까지 되는데 사정거인들도 물론 오지만 입장들이 시식을 내고 절에 오고 안 오고 떠나서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고 가고 또 집에 있는 음식도 좀 가져와서 같이 갈라 먹고 어떤 점 다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일사 주지 구인 스님은 지역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던 중 국수 나눔을 결심하고 20여 명의 신도들과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준비한 150그릇의 국수는 정오가 되기 전에 동락이 일수입니다.
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고, 또 봉사자들이 더우나 추우나 오셔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일, 굳은 일 서로 맡아가면서 웃으시면서 하실 때, 일을 하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불사의 국수 나눔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인 스님은 지난해 포항 3.1 문화대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휴식기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 봉사를 앞두고 포항 지역 불자 기자회는 낡은 천막 교체를 위한 후원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면서 한여름하고 한겨울하고는 쉬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을 상한 음식을 주면 큰일 나니까 올 여름에는 국수를 쉐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재개를 했습니다. 비록 대웅전을 불사할 큰 돈은 없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 더 행복하다는 불사의 자비 실천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여름밤 남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남산 둘레길 야간 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산행은 8월과 9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남산 둘레길 북측 순환로를 중심으로 왕복 4.5km를 자연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을 개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흥 지역 첫 공립박물관인 시흥 오이도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에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조개무지인 오이도 폐총과 능곡동 선사 유적지의 유물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 행사가 폐막됐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행사는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표어로 지구촌 태권도 가족 4,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닷새 동안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여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호응 모두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내 여행의 우선지는 산과 바다인데요. 정부가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숲속 힐링스테이 체험 프로그램도 내놨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산사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